않습니까? 일본의 흉내를 낸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걸 가르치면서 얼마나 그걸 절감했으면은 그것을 겨울공학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당시 광주 중앙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있었습니다. 교사의 신분으로서 그 저항적인 작품을 읽은 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모든 수사기관, 특히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관에서 재개 압력을 구체적으로 가해오고 또 학교에 그들이 그 뒷날부터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 복도, 교장실, 교무실 그때는 무소불위로 그들이 들어다닐 겁니다. 그런 수사기관원들이 진을 치고 학교 당국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뒷날부터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제게 와서 퇴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겨울공화국 시를 낭송한 이후로 정부 당국의 압력이 시작됐다. 양성호 같은 경우는 어떤 잡지에 내도 시를 실어주질 않아요. 불순시라고. 이런데 이제 외국에 발표됩니다. 일본이나 그 다른 외국으로, 일본어로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래 되니까 특히 이제 이 독재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계 여론입니다. 더 심해집니다. 노예 수첩이란 말하자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자체가 완전히 그 외세의 노예다 이런 것을 밝힌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에 바로 정면 도전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바로 피라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어떻게 해서 이름 석자만 가지고 이렇게 책을 판매 금지 금서 목록에 올릴 수 있느냐 하니까 당신 이름 석자가 바로 판매 금지다. 이렇게 정부가 답변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양성호라는 이름 석자가 바로 판매 금지다. 그래서 양성호라는 이름 석자로 책을 내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당신은 글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절이었습니까? 부끄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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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라. 잠든 나귀의 베개맡에서 결코 우리는 부끄러울 뿐 한마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네. 물려줄 것은 부끄러움 뿐 잠든 나귀의 베개맡에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변명해야 하는가. 부끄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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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라. 잠든 아기의 베개맡에서 결코 우리는 부끄러울 뿐 한마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네. 한 시인은 이 시 한 편으로 인해 시인으로서의 삶을 빼앗기고 맙니다. 양성우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그가 시집을 낼 때마다 금서로 낙인 찍혀야만 했습니다. 70년대 수많은 문인과 지식인은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은 유신 정권 이후 들어선 오공화국에 와서 더욱 심해집니다. 오적, 겨울공화국, 우상과 이성 등 70년대 당시의 금서가 유신 정권을 비방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면 80년대는 대부분의 사회과학 서적들이 불온소적으로 몰리면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극도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를 금소공화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연행이 되면 몇 시간 후에 곧바로 그 학생의 집이나 자취방을 경찰이 덮쳐요. 그래서 이제 이념서적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스웠던 일 중에 하나가 경찰이 어느 학생 집을 덮쳐서 책을 싹 이념서적을 뽑아갔는데 그 중에 인도 철학자 라즈니 씨가 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뭐 심신수양 관련한 그런 인도 철학 책일 텐데 그 혁명 두 글자를 보고 이걸 뽑아간 거예요. 그때 또 영문판 자본론, 예. 그것도 뭐 당연히 근서였었죠. 그게 아마 88년 때부터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또 그 자본론 복사본을 또 역시 집에 가지고 가면서, 이것도 불신 검문이나 당해서 이거 걸리면 큰일이다. 뭐 그런 정말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집에 가져와서 조금씩 읽어보던 어떤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철학과를 선택을 했었는데 철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철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정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근원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철학과 커리큘럼에는 크게 현대 철학을 현상학, 분석 철학, 변증법 이렇게 나누면서도 현상학과 분석 철학에 대해서는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변증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천문부식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공부한 사람은 외국 가서 아무 토론도 못하고 이 맨꼬미밖에 못합니다. 왜? 경제학을 하면서 막스의 자본론도 안 봤다. 그 웃음거리야. 왜? 미국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마치기 전에 읽어야 할 100권의 책, 꼭 읽어야 할 거. 거기에 막스의 공산당 선언도 있고 자본론도 있어요. 日本はほとんどないでしょうね。で特に戦後は日本ではマルクス、エンゲルス、レーニンというようなものは大学で普通に教えてもいましたし、僕の大学では経済学といったらマルクス経済学だったですね。ですから日本の知識人の間では、歴史家もそうですけどマルクスの影響は非常に強いですね。ですからそこはもう全然違いますね、韓国とはね。 당국에서는 금서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책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당시 그 대학생들 및 뭐랄까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된 노동자들, 청년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서가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가령 서점에서 이렇게 유통이 안 되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